문해모입니다. 오일 파스텔을 새로 장만했습니다. 늘 써오던 문교 갤러리 오일 파스텔인데요. 이번엔 72색이 아니라 120색으로 장만했습니다. 저한테는 나무 박스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120색은 나무 박스가 기본으로 되어 있나 봅니다. 역시 72색보다 색이 엄청 다양합니다. 이 번쩍거리는 애들은 쓸데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일 파스텔을 바꿀 때가 됐는데 마침 세일을 해서 엄청 저렴하게 장만했습니다. 요즘도 간혹 제가 사용하는 오일 파스텔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참에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는 문교 갤러리 72색을 사용했었습니다. 거기다가 필요한 색이 있으면 낱개로 구매를 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오일 파스텔 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들도 유난히 많이 쓰는 색이 있는가 하면 다른 색 여러 개 쓸 동안 거의 쓰지 않는 색도 있기 마련입니다. 경험상 흰색이 제일 빨리 없어지고 밝은 회색 계열이나 밝은 베이지색, 밝은 녹색같이 주로 밝은 중간색들이 빨리 소모되는 편입니다. 대충 봐서 많이 쓰는 색들은 보통 너댓 개씩 미리 사둡니다. 문교 오일 파스텔하고 같이 까렌다시 48색을 곁들여서 사용합니다. 까렌다시는 무른 정도가 문교와 거의 비슷해서 같이 사용하기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문교로 칠한 위에 까렌다시로 덧칠을 하면 훨씬 잘 올라가서 후반 작업을 할 때 아주 용이합니다. 또 두 제품 간에 같은 이름을 가진 색들이라도 미세하게 색의 차이가 있어서 더 여러가지 색을 사용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까렌다시도 많이 사용하는 색들이 따로 있어서 한 번씩 화방에 가면 엄청 많이 사가지고 오곤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펜텔에서 나오는 단단한 오일 파스텔 중에서 흰색을 가지고 색을 섞거나 채도를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을 섞는 데 쓰는 건 찰필의 용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찰필에 비해서 훨씬 더 변화무쌍한 효과가 있어서 즐겨 사용합니다. 저도 처음 오일 파스텔을 시작했을 때 찰필도 써보고 색연필도 쓰곤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점차 사용 빈도가 줄어들더니 언젠가부터는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색연필을 쓰면 뚜렷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색연필로 세밀하게 그린 부분과 오일 파스텔로 거칠게 그린 부분이 서로 호흡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뭉툭한 오일 파스텔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그리더라도 점점 색연필에는 손이 가지 않게 됐습니다. 좀 미련해 보이기는 해도 그림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기꺼이 그 정도의 고생은 받아들일 만한 것 같습니다. 섬세한 표현에 제약과 한계가 있어도 적절한 절충선을 찾으면 나름 괜찮습니다. 새 오일 파스텔에 잘 안 쓰게 될 색도 여러 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색이 다양해져서 조금 여유로워진 느낌입니다. 하긴 오일 파스텔이라는 게 120색이라도 결국 색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라서 이 여유로운 느낌이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예전에 48색을 쓰다가 72색으로 바꿀 때도 기분이 딱 이랬습니다. 막 색이 엄청 많은 것 같고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그려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너 장 그리면서 보니 그런 기분은 온데간데 없고 또 색이 부족해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거 하나는 절대로 48색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120색에 익숙해져 버리면 저는 다시는 72색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략 50색 정도가 많아지니 제 책상이 완전히 좁아졌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이번 그림은 오랜만에 인물화를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주로 그리는 그림이래야 풍경, 정물, 인물화 정도인데 그 중에서 인물화를 그리는 횟수가 가장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사람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사람 그리기를 즐기기는 하는데 이렇게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인물을 주로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진이나 이미지를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인물화를 업로드하는 횟수가 적은가 봅니다. 이 창가의 어린 소녀의 모습은 제가 찾는 이미지에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햇살이 들이치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는 소녀의 눈빛과 표정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져 보였습니다. 햇빛이 투과해서 빨갛게 보이는 손가락의 색도 특징적이고 얼굴에 들이온 창틀의 그림자도 아주 현장감이 느껴져서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런 눈부신 빛을 표현하는 건 늘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햇살이 강할 때는 어떤 부분이 머리카락인지 어디가 그림자인지 어디가 이마인지도 잘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는 굳이 그것들을 구분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리는 편입니다. 그것들을 애써 구분해서 그리는 것도 아주 고된 일이지만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강한 햇살이 닿은 느낌을 느끼면서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것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빛이 직접 닿지 않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게 얽매이지 않고 풀어져 있는 느낌 그대로 화면에 옮겨 보겠습니다. 머리카락 가닥가닥보다는 크게 움직이는 흐름과 밝기와 색에 더 집중합니다. 어디까지가 머리카락인지 어디 정도가 목선인지도 그리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빛이 직접 닿지 않은 곳에 은은하고 풍성한 느낌을 살려주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활달한 터치를 남기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 부분적으로 지나치게 거칠어서 다른 부분에 비해 거슬려 보이는 곳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부분에 비해 굴곡이 덜 표현돼서 밋밋해 보이는 것도 발견됩니다. 이 마무리 과정은 더 많은 걸 표현하는 것보다 그림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더할 것과 뺄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판단하고 조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